자, 그래서 데저트 이글은 화석 연료를 2023년에 얼마 썼냐? 총 고급류, 일반유 포함 휘발유 차량 구매 비용 빼고 전부 쓴 돈이 바이크는 새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2023년도 이제 곧 끝납니다.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컨텐츠는 데저트 이글 2023년 연결입니다. 연간 결산 컨텐츠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력 자동차들 그리고 바이크까지 통틀어서 자동차를 얼마나 달리고 기름값 얼마 썼고 통합연비에 보험료, 기타 지출, 자동차세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총 토탈 얼마 썼는지를 빠르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데저트 이글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닌 자동차는 벤츠 GLK 350입니다. 저희가 출장 갈 때도 사용하고 주행 촬영할 때도 뚜껑 열고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자동차 촬영할 때도 사용하고 다목적으로 썼는데, GLK 350이 6,729km로 제일 많이 주행거리를 이제 달렸고요. 그 다음은 많이 달린 거는 볼보 V50 판매를 했는데, 볼보 V50이 2,992km를 달렸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쿠페, 저의 상징인 젠쿱, 와이드바디 젠쿱, 올해 144km 달려서 보험료 32% 환급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아타가 의외로 작년보다 훨씬 덜 달렸습니다. 놀러 다니는 시간보다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미아타가 1978km를 탔고요. 이번에 구매해온 V70, V50을 팔았죠. V70이 대구에서 가지고 오면서 제가 뭐 테스트 주행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650km를 타서 자동차들의 주행거리의 총합은 12,493km. 이거 보시면은 데저트 이글 자동차 별로 운전 많이 안 하는데, 내가 한 달에 달리는 거리밖에 안 달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기 시승했던 자동차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잠시 그 브랜드한테 빌려서 이제 시승했던 뭐 기억나는 게 X6, X5, X7 뭐 여러 가지 한 10종 넘는 시승차들을 타면서 그때 돌렸던 키로수가 또 5,000km 정도는 좋게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카운팅을 안 했기 때문에 뺐고요. 그래서 자동차 주행거리는 총합 12,493km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바이크입니다. 바이크는 제가 지금 R18 트랜스컨티넨탈 BMW 모타라드의 이 뒤에 있는 1800cc 오토바이예요. 그리고 우랄, 그 다음에 혼다 CG125, 이거는 제가 1년 반 만에 복원을 끝내고 폐지했던 것을 다시 사용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다 레블 500, 이거는 샛별님 타라고 제가 사온 건데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슈퍼커브 보이진 않을 텐데 이렇게 5대를 이제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R18 트랜스컨티넨탈을 5,081km 탔습니다. 그리고 우랄 3륜 3발이 사이드카 달린 우랄을 983km. 그리고 CG랑 슈퍼커브는 주행거리를 제대로 카운팅을 안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CG는 딱 주유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한 40km 정도 운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 500은 제가 가져왔을 때가 896km에 가져왔는데, 방금 전에 키온 해보니까 3,200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주행거리는 2,300. 그래서 총합 바이크까지 전부 다 합해서 총 주행거리는 2987km를 달렸다. 바이크는 8,494, 나머지는 자동차가 달렸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각 자동차마다 기름은 얼마 먹었고 주유비는 얼마 들었고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이제 자동차별로 갈게요. 자동차별로. 영혼을 끌어만든 엔진오일,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제가 많이 탔던 GLK 350은 6,700km를 탔는데 총 주유량이 812.12L였습니다. 그래서 주유비가 고급 휘발유만 넣어서 151만 5,141원, 통합 연비는 8.86km/L입니다. 연비가 별로 안 좋은 차예요. 자, 그리고 보험료가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 자동차가 정말 오랜만인데 110만 4,380원이 나왔는데, 이게 직수차다 보니까 따로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차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해야 돼요. 뭐 언더라이팅이라고 뭐 서류 심사, 이 다이렉트로 바로 가입이 안 돼서 조금 비싸게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좀 싸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49만 7,810원, 경감률이 거의 45%, 2013년식이면 거의 50% 정도 경감되지만 배기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 4,000cc 넘어가는 차들은 자동차세가, 그리고 성능보증보험이 50만 원 들었고 취득세가 65만
9,400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 구매 비용은 1,780만 원. 그래서 GLK가 지금 먹은 돈이 정비 기타 지출이 있습니다. 성능 보증 보험비에 녹아 있었던 그런 수리들은 한 200만 원어치 받았는데 제가 자부담금을 이용해서 뭐 엔진 마운트도 샀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등등 네, 그 성능 보증 보험 수리하면서 여러 가지 엔진 작업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지출한 돈이 한 250만 원, 총 들어간 돈이 2,457만 6천 원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X-5입니다. MX-5 유지비 얼마 들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타기 나름입니다. 저는 한 달에 평균 150km 정도 탔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00km 조금 안 탔으니까 1978km 타고 206.49리터의 고급 휘발유를 때웠고요. 주유비가 38만 6,596원. 통합연비는 별로 안 나왔어요. 작년보다 안 나왔어요. 9.58km/리터. 대략적으로 복합주행, 그 시내주행이 많아서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연비가 조금 안 나왔네요. 그리고 보험비가 63만 2,750원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작년엔 삼성화재로 5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동부화재가 더 비싸더라고요. 뭐 사고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 여러 대 자동차를 한 번에 1월에 보통 갱신을 하는데 그때 정신없어가지고 동부화재로 DB 손해보험으로 바꾸면서 좀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및 기타 지출에 제가 쓴 돈이 95만 원. 이건 제가 주차하다가 휀다를 한번 긁어먹었어요. 그래서 좀 판금도색이나 이런 것을 들어갔기 때문에 95만 원이 또 지출이 됐고 이런 거는 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리였죠. 보험, 자차 보험을 쓰는 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40만 1,110원. 네, 이제 2019년식이니까 경감이 조금 되기 시작하는데 연납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첫 검사 4년 지나면은 새 차도 4년부터는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5만 원 내고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아타에는 제가 242만 456원 썼습니다. 네, 이것저것 다 보험비랑 자동차세랑 그 다음에 기름값 그거 말고는 따로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네. GLK 350이랑 뭐 미아타 같은 건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건 안 갈았나요? 뭐 아무래도 저희 또 협찬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협찬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젠쿱입니다. 144km 주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자동차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한 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기록상으로는 주유량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행을 거의 안 하고 제가 장기 보관해 놓던 지인의 그 집 주차장에서 꺼내오면서 그리고 자동차 검사하면서 한번 갔다 온 거. 그래서 보험료가 자차. 지금 제가 넣은 보험료들은 제가 말씀드린 보험료는 전부 다 자차가 있습니다. 바이크 제외하고. 보험료가 55만 7,940원. 이제는 좀 자차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내년에도 아마 또 들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가 30만 3,870원. 2015년식 이제 9년 차인데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대행을 맡겼습니다. 뭐 레캅이랑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30만 원 들어가지고 젠쿱에는 총 116만 1,810원 들고만 있는데 그 정도가 들었습니다.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었는데도요. 자, 그리고 판매했던 V50 3,00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그래도 23년에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쓴 돈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다 해놨어요. 남겨놨어요. 자, 기름은 373.88리터 썼고 주유비는 61만 7,725원인데 고급 휘발유를 넣기도 했습니다. 일반 휘발유랑 거의 한 반반 정도 넣은 것 같고 의외로 연비가 V20이 제일 안 좋습니다. 8km/리터 딱 떨어지게 8km/리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이게 좀 구매해가지고 정리하고 환급한 게 있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3만 6,850원 낸 거더라고요. 되게 싸더라고요. 그리고 정비 기타 지출 부속 산 거 그런 거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더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제가 차계부에 기입을 안 해놔가지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한번 받아놨었고 그 기억나요? 그래서 V50에 쓴 돈은 168만 3,120원. 근데 이거를 제가 46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따로 기입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V70은 주행거리를 제가 구매하자마자 트립 미터를 리셋해서 650km 주행을 했고 주유량은 90m 주유했습니다. 주유비가 한 15만 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연비는 9.48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통합연비가. 네. 보험료는 또 13만 원. 왜냐면 1월에 통합 증권으로 관리를 하려고 해서 11월에 샀으니까 11, 12, 1월 한 3개월 정도 분만 나오는데 그게 한 13만 원 정도 됐고 자, 그래서 또 이 차는 구매를 했으니까 취득세가 있죠. 26만 900원의 취득세가 발생했고 성능 보증 비용이 49만
5,110원. 그래서 총 비용이 차량 구매 비용까지 합산하면은 1,018만 6,010원을 현재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크, 바이크는 좀 수치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연비가 대부분 좋기 때문에. 자, 1800cc짜리 지금 BMW 모터라드의 RL8 트레스 컨티넨탈 주유량 240.26리터의 고급 휘발유를 넣어서 주유비가 126만 8,229원. 작년에는 제가 정말 많이 탔어요. 이거보다 2배 많이 타서 한 10,000km 정도 굴렸는데 바이크 타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남아 돌아야 탈 수 있는 취미라서 생업 배달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키로수가 나왔고요. 장거리 투어 그리고 일본 갔다 오면서 투어 이런 것들 때문에 키로수가 늘었던 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연비가 21.15km/리터로 나오는데 실제로 RL8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작년에는 16km/리터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왜 연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보니까 투어 가면은 그냥 주유를 계속 카드 결제하고 막 정신없고 부산스럽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이 내가 그냥 다 넣을게 주유기 계속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넣어준 경우가 꽤나 많았고 주유권 쿠폰 같은 것들 자동차세는 놀랍습니다. 16,840원입니다. 우랄도 16,840원. 그리고 레벨 500 같은 경우에는 500cc인데 9,710원. 제가 5월에 구입했더니 일할 계산돼서 자동차세가 5대 다 합쳐도 7만 원이 안 돼. 네, 엄청 저렴하다. 그리고 보험료가 RL8이 27만 9,410원, 우랄이 26만 5천원, 그리고 CG가 20만 3,300원.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20만 원대의 보험료로 1년에 할 수 있고, 근데 바이크는 그 2년 전 제가 당했던 불행했던 사고 아시죠? 자차가 거의 안 됩니다. 뭐 되더라도 뭐 바이크 값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을 내거나 유상 운송이나 이런 분들은 뭐 1,0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지금 현행 제도가 보험사들이 그렇게 지지 않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레블은 보험료가 42만 7,300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제 와이프 샛별이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얘를 넣으니까 바로 2배가 되더라고. 샛별이. 넣으니까. 그래서 그런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거의 바이크들이 제가 종합 이제 대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옵션을 높이고 해도 바이크는 자동차 보험이랑 별개예요. 요율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자동차 30년 무사고를 했어도 바이크 보험 처음 넣으면은 거의 생초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감가율이 보험료 할인율이 뭐 2년, 3년, 4년, 5년 엄청 빠르게 좀 내려가긴 합니다. 돌아와서 RL8 트랜스 컨티넨탈은 얼마를 먹었냐. 그리고 정비 기타 지출이 220만 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임, 엔진오일 교환, 그리고 앞뒤 타이어가 한 10,000km 정도 되니까 대형 투어러 바이크들이 이렇게 좀 타이어가 빨리 달아요. 그리고 비싸. 차바퀴보다 비싸더라고. 뒤에 지금 앞에는 메첼러, 뒤에는 미쉐린 그 타이어를 끼웠는데 거의 뭐 개당 30-4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바이크에 들어간 돈이 RL8에 381만 4,559원. 그리고 유일하게 이건 제가 할부가 있어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할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랄은 983km를 타면서 주유비 11만 9,163원 썼습니다. 통합 연비가 15.23km/리터. 자, 우랄 같은 경우에는 고급 휘발유를 넣었을 때 노킹이 없는 걸 알고 이제 고급 휘발유만 넣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3륜 바이크가 운전하려면은 좀 큰 맘 먹어야 됩니다. 어떤 이벤트나 그런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6,400km 상태에서 엔진 리빌트를 해서 지금 이제 한 8,000km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00km를 굴렸다. 그래서 우랄은 거의 돈 먹은 게 없습니다. 우랄은 40만 원 썼습니다. 자, 그리고 2대의 원동기급 바이크가 있어요. 100리터 단기통. 슈퍼커브는 아직도 제가 구매는 했는데 이전을 안 해주셔가지고 보험 지출 같은 거는 없었는데 CG125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20만 3,390원 그리고 주유비는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10,000원어치 넣습니다. 올해 그 뒤에 저 CG125 저 황토빛깔 저게 10,000원 10,000원 들었고요. 자, 그래서 데저트 이글은 화석 연료를 2023년에 얼마 썼냐? 총 고급류 일반유 포함 휘발유 1,902리터를 사용했고 주유비로 408만 6,854원을 썼으며 보험료로는 373만 2,610원. 지금 제 나이가 이제 36세를 넘었죠. 아마 제가 지금 토끼 PD님 나이였다면은 몇 배, 한 3-4배 정도 내지 않았을까?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내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바이크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동차 이력이 무사고 이력이 길다고 해서 바이크로
그대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바이크는 새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이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당분간 안 탈 거야, 바이크 안 탈래 해가지고 폐지했을 때 보험을 보통 보험사들이 많이 승계할 거냐고 물어봐. 다른 걸로 옮길 거냐고. 그래서 원동기급으로 어떤 하나는 그냥 심어놔서 이어가길 세이브 앤 로드를 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리세마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크를 계속 탈 계획이 있는 이륜 자동차 오너라면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2년, 3년 차 때 매우 많이 한 뭐 20% 30%씩 보험료가 깎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정비 및 기타 지출로 이거는 좀 부정확하긴 합니다. 분명히 더 있는데 745만 9,150원 GLK 수리에 제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자동차세를 155만 9,290원, 그리고 취등세 뭔가 사면은 바이크는 5%, 그리고 사륜 자동차는 7%인데 취등세로 136만 300원이 들어갔고요. 자동차 검사비 유지하면은 사용해야 되는 4년마다, 그리고 새 차 지나서 이제 2년마다 하는 정기 검사 5만 원씩 해가지고, 보통 더 싼데 직접 가면은 뭐 검사 대행이나 이런 거 맡기면 좀 추가금이 나오긴 하죠. 검사비도 45만 원, 그리고 성능보증보험은 99만 5,110원. 그래서 차량 구매 비용 빼고 전부 쓴 돈이 1,964만 3,314원. 이 9대의 제가 노출하고 공개했던 자동차 바이크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 이렇습니다. 1,964만 3,314원. 거기에 차량 구매 비용을 더하니까 3,715만 원을 썼다. 여기에 보험료 환급이랑 그래서 다시 들어온 게 조금 있습니다. 차량 매각 대금, 그다음에 그 마일리지 할인 있죠? 젠쿱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올렸더니 30초 만에 입금이 해주더라고. 삼성화재에서 16만 8,660원을. 자, 제가 이거 느끼면서 자, 소결을 내겠습니다. 자, 역시 편한 차를 많이 타게 되었구나. 그리고 바이크도 편한 바이크를 많이 타게 되었구나. 제가 또 성향이 장거리, 중장거리 투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킬로미터 수가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네시스 쿠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제가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애착이 있지만 주차장 가서 시동 걸 때는 너무 팔기 싫어요. 근데 이렇게 거의 한 4년간 주행거리가 1,000km도 안 되고 돈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유지하려면 이런 부분에서는 더 차를 아껴주실 분한테 이거를 판매하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을 살짝 하기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2024년에 즐거운 자동차, 이륜차, 바이크 생활 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4년에도 즐거운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데저트 이글 연간 결산이었습니다. 내년에 또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예. 엔진 오일은 레드라인 리스타. PD님들은 이런 거 안 써요? 안 씁니다. 우리 피카츄 PD님은 MX5를 사셨는데 이 차도 세차를 안 하셔요. 강제로 한번 목욕 한번 시켜보고 싶고. 그리고 토끼 PD는 차를 참 좋아해. 거의 버는 거 차에 다 쓰는 것 같아. 그죠? 그 보험료는 얼마나? 젠쿱 같은 거. 130? 그다음에 그 소나타는? 그것도 140? 150? 소나타 더 비쌌어요. 와, 씨. 자차 안 넣고? 소나타는 자차 안 넣고 젠쿱은 자차 넣고. 자차 안 넣는데 그 금액이야? 그러니까 97년생인 토끼가 첫 가입이. 첫 가입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9대 토탈 비용이 370만 원이거든요. 차만 하면은 200만 원대야. 200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근데 너의 젊음이 근데 부럽다. 너의 젊음이. 그 다른 건 기록 안 하고? 정비, 튜닝 뭐 이런 거야 뭐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뭐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보험료에서 많이 부러움을 느낄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 마세요. 대신 저희는 늙었잖아요. 여러분의 젊음을 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입니다. 단 어렸을 때는 보험료가 비싼 이유가 이 꼰대 같은 발언일 텐데, 어린애들은 모모하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